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1단원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봐야겠죠. 고생대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대 때의 기후와 환경적인 특징 어떤 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산소가 증가하면서 무엇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었나요? 바로 오존층이 형성되었다라고 했었고요. 후기에는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모여서 무엇이? 그렇죠. 판기아가 형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고생대를 대표하는 생물과 화석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삼엽충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필석이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갑주어가 있겠죠. 이 세 가지 대표적인 표준화석이다 라고 했었고요. 고생대 때 번성한 식물 바로 양치식물이 되겠죠. 다음으로 중생대 보겠습니다. 중생대 때의 기후와 환경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기후와 관련해서 뭐가 없었다라고 했었죠? 바로 빙하기가 없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분리되기 시작했다라고 했었나요? 바로 판기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었죠. 다음 중생리를 대표하는 생물과 화석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충류에 해당하는 공룡이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암모나이트, 그 다음은 시조새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표준화석이다 라고 했었고 중생대 때 번성한 식물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거치식물. 자, 마지막으로 신생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대의 기후 환경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기후와 관련해서 신생대 후기에 무엇과 무엇이 반복되었다라고 했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빙하기와 그다음에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라고 했었고 환경적인 특징 중 하나는 수륙 분포가 언제와 현재와 비슷해졌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신생대를 대표하는 생물과 화석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포유류에 해당하는 매머드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화폐석이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었습니다. 신생대 때 어떤 식물이 번성했나요? 바로 톡시식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요. 오늘은 지질시대에 있었던 대멸종에 대해서 그리고 대멸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질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멸종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멸종이란 많은 생물이 갑자기 멸종하는 대규모의 멸종으로 지질시대 동안 5번 일어났습니다. 5번의 시기는 아래에 그래프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에는 시간이 나타나 있고 세로축에는 생물 종류의 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이 생물 종류의 수는요. 생물 분류 체계 중에서 과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물 분류 체계 기억나나요?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위 단계부터 써보면 종, 그 다음에 속, 과, 목, 강, 문, 개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개가 가장 높은 분류 단계이고 종이 가장 낮은 분류 단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래프의 생물 종류에 해당하는 과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은 요 끝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과가 종보다 큰 분류 체계이기 때문에 과 안에는 수많은 종들이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대멸종으로 인해서 생물 종류의 수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몇몇 종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에 포함되는 수많은 종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멸종 그래프에서 세로축에 해당하는 생물 종류의 수는
과를 의미한다. 과에는 수많은 종들이 포함된다라는 것. 그러면 각 대멸종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생대 때 일어난 대멸종을 보면 이때 한 번, 또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총 3번의 대멸종이 고생대 때 일어났네요. 그 다음에 중생대 때 일어난 대멸종을 보면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총 2번의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고생대 때 3번, 중생대 때 2번 일어났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중에서 2가지의 중요한 대멸종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생대 말에 일어났던 대멸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 고생대 말 대멸종은요, 지질시대 동안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생물종의 무려 95%가 멸종하게 됩니다. 그 원인으로는 판게아 형성과 빙하기로 인해서 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했다라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고생대말 대멸종은 지질시대 동안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다. 그 원인으로는 판게아 형성과 빙하기로 추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생대 말에 일어났던 대멸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소행성 충돌 그리고 대규모의 화산 분출로 인해서 발생한 구름먼지와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서 초래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행성 충돌과 관련된 가설이 소행성 충돌 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화산 분출과 관련된 가설이 용암 분출설이 되겠습니다. 이 2가지 가설 모두 중생대말 대멸종을 설명하고 있는 가설인데, 둘 중에 소행성 충돌설에 대한 증거가 더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2 가설 모두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쨌든 중생대말 대멸종을 설명하는 2가지 가설이 있는데, 하나는 소행성 충돌로 설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규모의 화산 분출로 설명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대멸종의 원인과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멸종의 원인인데요. 첫 번째로는 초대륙의 형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고생대말 대멸종을 설명하면서 이미 다룬 바 있었죠. 판게아의 형성, 초대륙의 형성이 한 가지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대규모의 화산 분출입니다. 이는 중생대말 대멸종을 살펴보면서 이미 다룬 바 있죠. 마지막 3번째는 소행성 충돌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중생대말 대멸종을 다루면서 다룬 바 있죠. 이것들과 같은 원인들에 의해서 급격한 지구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멸종의 원인 3가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로 인해서 급격하게 지구환경이 변화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생물들의 대멸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대멸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물이 멸종하지만 변화한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있겠죠.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아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면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멸종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생물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변화한 환경에 오히려 적응해가지고 살아남은 개체들은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 이제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멸종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멸종은 갑자기 일어난 대규모의 멸종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지질시대 동안 총 몇 번 일어났었나요? 자, 5번 일어났었습니다. 고생대 때 몇 번? 네, 3번. 중생대 때 몇 번? 네, 2번 일어났었죠. 그 중에서 고생대말 대멸종과 중생대말 대멸종이 중요한 시기였는데요. 먼저 고생대말 대멸종을 보면
이 고생대말 대멸종은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다 라고 했었죠. 그 원인으로는 어떤 게 있었나요? 바로 판기아 형성과 그 다음에 빙하기, 이 두 가지가 그 원인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생대말 대멸종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를 설명하는 두 가지 원인, 하나 뭐였나요? 그렇죠? 소행성 충돌, 또 한 가지는 대규모의 화산 분출. 이 두 가지가 중생대말 대멸종의 원인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멸종의 원인, 앞에서 얘기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초대륙의 형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소행성 충돌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화산 분출, 대규모의 화산 분출 등에 의한 지구환경 변화가 바로 대멸종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멸종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생물들도 있지만 이와 같은 지구환경 변화에 적응하여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 생물들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오늘날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정리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이 좀 일찍 끝났죠? 남은 시간 동안은 활동지 뒤편에 있는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수업이 끝난 건 아니에요. 남은 수업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영상 보기 전까지 문제가 다 풀려 있어야 합니다.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7-1단원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